또,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그 2대 4, 즉 음요가 2개, 양요가 4개일 때는 어떻게 배속되나를 다 봤습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3대 3입니다. 3개의 음요, 3개의 양요가 아니라 3대 3. 3대 3인 거는 적. 이 적은 뭐죠? 우리가 적군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적한다. 이 적은요, 대적한다, 상대한다는 얘기다. 원수지가 해당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맞상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음과 삼양이니까 3대 3이 되기 때문에, 맞상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되는, 맞상대가 되거늘, 그 명분으로서 맞상대인데 의미 우선이는 양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3대 3이니까. 그럴 때는 명분으로서 승, 이기는 걸로 삼아야 되는 것이니 음양 존비, 음은 낮고 양은 높인다는 그래서 그 음양 존비의 명분과 남녀 장소, 그 남자와 여자, 장소, 어른과 아이, 장남과 장녀, 장남과 소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서는 천지의 대경이라.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 천지 사이의 대경은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점입니다. 그 경경위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경이 위도 할 때 경도 위도할 때 경이다. 그리고 사서 삼경할 때 경입니다. 성인의 글일 수도 있고 중심이다 이런 뜻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대경, 천지지 대경이다. 자, 이건 뭐죠? 명분을 세울 때 어디서나 높고 얕은 사람이다. 집안에서도 어른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한의원도 원장과 직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뭐 직장도 사장과 부하의 차이, 어떤 좀비의 차이가 있고요. 또 남자, 여자, 또 어른과 아이, 장소의 차이가 이거는 천지의 대경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소어 양이 음보다 작지만 양이 음보다 작으면 음이 대장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양이 만약에 위에 있다면 어떻게 돼서 소수지만 양이가 이겼다라고 보는 거야.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삼풍곡계는 여기서 소양은요, 그, 뭐, 태양의 소양할 때 소양이 아니라, 여기서 소양은요, 소남, 장남, 중남, 소남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소남을 말합니다. 소남이 장음, 장음은요, 여기서는 장녀를 말합니다. 장녀. 장녀 위에 있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잠깐 공유 끄고 삼풍곡계를 보겠습니다. 자, 한, 삼풍곡계입니다. 삼풍곡계는요, 산이 있고요, 바람이 있어요. 그죠? 산 아래에서 바람이 살살 불어. 그럼 어떻게 해서 산이 흔들리겠죠? 그것도 산이 옮겨낸다. 나무가 흔들릴 거 아니야. 나무도 흔들리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아, 소남이죠. 요거는요, 장녀죠. 그죠? 장녀. 장녀가 소남을 받들고 있네? 그걸 정상으로 생각 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장녀가 소남을 받들고 있어. 이상하잖아. 일이 생긴 겁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그래서 고입니다. 고는요, 이게 그릇 명자잖아. 그릇 명자. 그릇 안에
벌레충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릇 안에 벌레가. 그럼 벌레끼리 싸웁니다. 치열하게. 그 악만 났습니다. 독종만은. 그래서 변고가 생기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서 이게 모든 게 흩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거는 그 여자가 마치 남자를 유혹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뭔가 수상한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삼풍곡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삼풍곡개는 자, 양유와 음은 3대 3이죠. 3대 3이잖아. 그런데 누가 더 우선이냐? 양이 우선의 의미 있잖아. 이거 어떻게 보느냐? 어? 요거는 제 꼭대기에 있는 양유가 여기는 밑에 두 개가 있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경우를 표현한 게 다시 볼게요. 아이고 잘못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예. 여기서 삼풍곡개는 소양. 여기서 소양은 소남을 의미합니다. 소남. 이런 거 번역을 잘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됩니다. 소남이 장음, 장녀. 여기서 장음은 장녀입니다. 소남이 장녀 위에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소남이 장녀. 장녀 이래도 돼. 장녀가 소남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같은 말이죠. 있고 그래서 변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나비깨. 이거 다시 맞죠. 사나비깨는 호남이 제 중녀 위에 있으니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 사나 사나비깨 봅시다. 산, 화 이게 사나비깨입니다. 비는요. 산화비는 비는 비식한다, 꾸민다라는 얘기입니다. 산 아래에서 조명등을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밤에 낮에 경복궁 볼 때 좋아요? 아니면 밤에 볼 때 더 멋있어요? 밤에 막 조명빨 있으면 더 멋있죠. 조명빨이 한몫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비췄어. 불이 막 그럼 어떻게 될까? 불이 비추면 더 멋있겠죠. 그래서 비식하는 거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런데 요 산께가 제 꼭대기를 점하겠어. 소남이 중녀 위에 있어. 그죠? 자, 이거는 소남이 장녀 위에 있고 어떤 차일까요? 어떤 게 같고 틀릴까? 이거는 그 장녀와 중녀의 차이일 뿐이고 소남이 꼭대기에 있다는 건 똑같죠. 그래서 중심을 점하고 있는 거야, 얘가 위에서. 그래서 3대 3이지만 양효가 더 우성하다, 양이 더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편해 줄까, 하편해 줄까, 얘네들은 상편해 줍니다. 왜? 소남이 위에서 군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억지 해석 같은데 뭐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요 표현.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는 건데요. 양이 음보다 적지만 양이 더 적어. 소남이야. 하지만 위에 있으면은 양이 더 왕성한 걸로 본단 말이야. 도련님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삼풍곡개는 소양은 소남이죠. 소남이 장녀 위에 있고 사나비께는 소남이 중녀 위에 있으니 다 같은 얘기죠. 이런 것이 모두 다 양이 왕성한 거다. 3대 3이지만
호남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양이 왕성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명분으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감꾀는 뭐냐? 양의 꾀에 속하나 양이 실질적으로 속에서 함릭, 빠진 바가 되었고 또한 음계와 더불어 거듭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음이 왕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과 양이 적은 뭐냐면요. 적군에다 뭐 때려주고 원수란 뜻이 아니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동사입니다. 음양적 하면요. 음과 양이 대적한다. 이 적은 데도 동사로 해석합니다. 대적한다. 비등비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등비등하지만 감꾀가 있는 거는 모두 다 하편에 있으니 게다가 그 택수공계, 수풍정계, 그 환계, 절계, 기재계, 미재계가 이거다. 자, 이거는요. 잠깐 좀 봅시다. 잠깐 공유 끄고 볼게요. 자, 여기서 택수공계가 나오네요. 택. 이 고는요, 우리가 보통 곤란하다, 곤경에 빠지다 이런 얘기하죠. 다는 얘기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뻗어나가야 되는데 사방에다 갇혔어. 그럼 나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곤란한 겁니다. 곤란하다 그러잖아요. 어렵다. 근데 왜 특수공개가 이러느냐? 연못이 있어. 연못은 이렇게 파여서 물이 차여져야 물이 고이고 물이 차야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있어야 사람이 잡아먹고 즐겁잖아요. 그죠? 기뻐지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못 밖에 물이 있네. 그럼 어때? 연못은 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물이 없죠. 연못 속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밖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연못은 곤란에 빠진 거죠. 공경에 빠진 거죠. 즉 물은 물답게 연못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어. 그래서 곤개입니다. 공경 빠진 거죠. 또 그다음에 수풍전개. 수풍전개는요. 어, 수풍전개는 말 그대로 풍은 뭐예요? 바람에서 이렇게 살 올라가잖아. 그리고 요거 풍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무. 손깨는 나무를 의미. 두레박이죠. 옛날 우물 아나? 옛날 우물을 두레박 내려서 물로 푼 거 혹시 기억나세요? 민속촌 가면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두레박이라고 하는 건 물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손깨는 나무를 나무 안에 물이 있어. 이게 뭐 두레박에 그 사람이 만든 두레박에 물을 채운 거잖아. 그래서 우물입니다. 그게. 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이 풍은 위로 올린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바람 불어서 위로 올라가거든. 위로 막 올려. 물을 올려. 그래서 그 좋은 약수터는 물이 막 솟구치잖아. 바닥에서. 어? 물이 용수를 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풍전개 형상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요게 있고 그다음에 풍수함께 풍수함께가 있다. 풍수함께는요. 그 물이 있을 때 우리 그 물걸레질하고 물 청소했다. 그럼 그 물에 바람을 선풍기 바람 불면 물이 빨리 마르는 거 알아요? 물 위에 바람을 부르면 바람은 막 흩어지면서 물을 빨리 건조시킵니다.
그래서 빨래 잘 안 말리면 선풍기 틀으면 빨리 말리죠. 뭐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흩어주는 건 산은 흩을 갖다 합니다. 흩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흩어낸다. 그래서 흩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 위에 바람을 부르니까 흩어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후택절개, 후택절개가 있고 이것도 이제 절도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화기제개 이런 얘기인데 뭐 그냥 그 편의상 이 정도는 하고 지나갈게 이거나. 그래서 그 기제개 미제개도 있구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건 다 그 상편에 있을까요? 하편에 있을까요? 이거는 다 하편에 있습니다. 네, 주요 64개를 나눴을 때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다 하편에 있는 꾀입니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다음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일체, 상체나 하체 중에 담깨가 있을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일단 오히려 상태입니다. 오히려 양이 속에 빠진 게 된 거를 아까 감깨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우고. 아까 감깨는 가운데 있는 양효가 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양함, 양이 빠졌다. 그런데 두 개의 체가 상체와 하체가 모두 감기지만 도리어 양이 왕성한 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 감개가 있으면은 양은 하나고 속에 있으니까 그 양이 왕성할까 음이 왕성할까 이거는 음이 왕성하죠. 그죠? 그러면 음이 왕성하니까 당연히 감개가 있는 거는 다 상편에 있을까 하편에 있을까? 하편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꾀가 있단 말이야. 중수감깨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감깨가 두 번이 겹쳤거든. 근데 이거는 하편에 아니고 상편에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왜 상편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중심을 점했잖아요. 구이와 구호. 중요한 자리를 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아, 그래서 감개가 있으면은 양이 빠졌으니까 그 하편이 있어야 되는데 상체였다 모두 감기가 되지만 도리어 양이 왕성하다는 건 왜다? 양이 왕성하니까 상편에 있는 거 아니야? 말하기를 일체, 상괴나 합괴, 일체가 감괴가 있는 거는 양이 속에 음이 빠진 바가, 양이 속에 빠진 바가 되는 거고 또한 거듭되, 중복되어서 음이 되지만 만약에 상체나 하체가 모두 감개가 되는 거는 제 얘기 말 중수감개를 말하는 거죠. 중수감개는 양이 양이 음에서 아이, 잘못됐다. 양이 양이 음에서 생겨나서 달어상 윗자리에 도달했다. 윗자리는 뭐 임금의 자리죠. 구의 자리죠. 구에 도달했다. 이런데 구에 도달 임금이 되었고 또한 이체 상체나 하체가 모두 양이 되니 그럼으로써 가히 왕성하다고 이를 수 있다. 아까 한 얘기죠. 여기에 또 만약에 남자가 여자 위에 있는 거는 남자가 여자 위에 있는 거는 곧 이치의 상은 항상 되고 이치가 항상 된 건 상도인데 그러니 미위성야 그러니까 왕성함이 되질 못하나 만약 실정이 올바른 자리를 잃고 음이
도리어 거존. 존은 존엄한 자리가 임금의 자리입니다. 거존. 임금의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음이 도리어 그러니까 이때도 참 임금의 자리는 다 양효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음효가 임금의 자리는 어떻게 돼? 이상하잖아. 이렇게 본 거야.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약한 거다.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 약한 거다. 힘을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황께, 송께, 귀매께, 품께가 모두 다 합편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자, 잠깐 좀 보고 합시다. 다시 복습을 좀 하고 봅시다. 자, 음, 음. 외풍 함께가 있어요. 네, 뭐 항은 항상되다, 오래간다, 항구적이다 이런 이 항상 항자입니다. 항상 계속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죠? 장남이죠. 이거는 장녀죠. 그죠? 장녀가 장남을 받드는 게 항입니다. 즉, 그 굳이 말하면은 집에서 엄마 아빠 그 결혼하고서 오래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집안의 가장을 더 높여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 질서가 잡힌 거죠. 그래서 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뇌풍항기가 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귀에 있을까 학교에 있을까요? 상편일까요? 하편일까요? 당연히 하편에 있겠죠. 임금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3대 3이지만 임금의 자리 유고니까 음요가 임금의 자리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음요가 더 높은 거죠. 음의 기운이 왕성하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택손괴가 있어요. 소는 깎아내리는 겁니다. 산이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산은 시간이 흘릴수록 무너집니다. 산은. 그죠? 연못은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집니다. 하저라고 그러죠. 물 바닥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산은 깎여지니까 손이고 손해본 거고 한답지 않잖아. 연못은 밑에가 자꾸 파서 깊어져야 되는데 연못이 얕아져. 그러면 연못으로 손해보는 거죠. 산택손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을 때 백성이 더 잘 사는 게 좋겠어? 아니면 임금이 더 잘 사는 게 좋겠어요? 그 백성의 것을 뺏어서 임금을 많이 잘 살게 하면요. 백성은 괴로워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해집니다. 그거는 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풍래있게, 이 풍래있게인데 풍래있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거는요. 윗사람의 거를 덜어서 아랫사람을 보태주면은 국가적으로는 보탬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아랫사람의 것을 뺏어서 윗사람을 보태주면은 그거는 국가가 손해보는 겁니다. 귀족의 것을 빼앗아서 백성을 나눠주면은 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컨셉이 달라요. 그죠? 웃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산택손괴는 당연히 유고에 음요가 있어야 양요가 돼요. 음요가 있죠. 3대 3이지만 임금의 자리에 음요가 있으니까 상편에 있을까 하편에 있을까요? 당연히 하편에 있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아까 무슨 개가 있었더라? 까먹었네. 음, 쥐몇 개? 어, 뭐, 어쨌든 이제 뭐 거기 그냥 쥐몇 개나 품개도 다 하편에 있다. 자,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 위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음이 승리해서 양이 승리한 거. 다 음이 승리한 거죠. 그죠? 그러나 무릇 여자가 위에 있는 거는 모두 다 이런 것이니 여자가 위에 있는 거는 다 하편에 있으니 함께 택사남께 흉내있게 점께 역께 곤께 환께 미제께가 다 이런 것이니라. 요거는 사실 이제 뭐 계속 뭐 너무 반복해서 나와서 그런데 여기 이제 평마제도 있고 다 이제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은 시간상 좀 더 나갈게요. 오지 숙계, 택내숙계와 활해서합계. 이 얘기를 잠깐 해야겠구나. 택내숙계는요, 수행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활해서합계는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처음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어, 아, 아까 택내숙계는 이거고요. 택내숙계.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행한다, 따른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활해서합계인데요. 화, 활해서합계는 이게 이제 리꾀거든. 리꾀는 뭐 턱리자입니다. 턱. 예, 아가리 턱 있죠? 사람이 턱으로 이게 턱이 있는 거야. 여기는 다 비어 있으니까 입 딱 벌린 겁니다. 사람 입 모양인데 이게 웃기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데 뭐가 있어. 이건 이물질입니다. 입을 딱 벌렸는데 이빨에 뭐가 꼈어. 그럼 어떻게 해? 씹어버리지. 입을 열고 닫는데 불편하니까 요걸 씹어버리다. 활에서학교는 씹는다. 서업은 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턱에라는 턱리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활에서학교는 그런 건데요. 잠깐만. 그래서 요지 택내습계와 활에서학계는 남, 하녀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는 열 때 동사입니다. 원래는 상하면 명사죠. 위아래. 여기는요. 남자가 여자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 하는 동사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한테 밑으로 내려갔으니 여자가 남자한테 이긴 게 아니다. 남자가 그냥 스스로 내려간 거니까 여자가 승리한 남자가 양보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내숙계의 단전에서 말하기를 강내의 하유라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강내의 하유. 행내숙계에서는 요 양요가 강이 강내의 하유 밑으로 내려와서 일까지 왔다는 얘기야. 요 양요가 사실은 모든 거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천지빛계 그러니까 건께와 곤께에서 나왔다 유래를 생각했는데 정자는 요 상요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강한 게 강내의 하유 내려와서 아래에서 스스로 고개 숙여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누가? 공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공자님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궤변으로 풀이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얘기입니다. 다시요. 생내숙계의 단전에서 단전은 누가 썼어요? 공자가 쓴 거죠. 공자가 말하기를 강내의 하류 강이 왔는데 어디서 왔어? 와서 하유 여기서 하는 동사입니다. 아래 자 유함 밑으로 내려갔다. 유함 유 밑으로 내려갔잖아. 유 밑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내서 그 활해서합계 단사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가 극중하여서 상행한다. 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것만 하면요. 음, 아, 유, 유함이 극중, 극중하여서 위로 올라갔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평만주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고 좀 넘어갈게,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이라니, 양장, 장양은 이제 장남을 말합니다. 장남은 호음, 호남과 가히 적대시할 수 없으니, 장남으로서 중녀와 소녀 아래, 이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도.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하지, 아래로 내려간다. 아까 사실 요거 이제 이렇게 내려간다. 스스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거. 또 만약에 장소, 그 장남이 소남과 대적을 하고 그 세력이 여기서 뭐가 뭐더라. 예, 낮추다라고. 아마, 가지런하다. 그 세력이 비슷할 것 같으면은, 음이 위에 있는 것이 능멸함이 되는 것이고, 왜냐면은 같은 조건인데 이 음이 더 높아. 그럼 이제 능멸감을 느끼는 것이고, 양이 아래에 있으면서 약하게 되는 것이니, 택사남과야 풍례기가 바로 이것이라. 이건 뭐냐면은, 어, 택사남계. 자, 이게 택사남계거든? 하면 다 함께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감동한다라는 감자죠. 근데 마음심을 뺐어. 그러면 함자가 돼, 다 함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마음심자는 그 사심을 만든 개인적인 사심. 그리고요, 요거는 소남이 아래에 있고, 이거는 소녀가 위에 있어요. 그죠? 젊은 남자가 있는데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 아래로 고개 숙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택괴는 기뻐하는 거다. 기뻐할 열자. 그러면은 택괴는 기뻐하는 겁니다. 소녀가 기뻐하는 겁니다. 즉 남자가 깨가고 내려가니까 여자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함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상편에 있을까요? 하편에 있을까요? 당연히 하편에 있습니다. 음요가 기뻐하고 음요가 거기에 해당되니까. 어,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택사남께도 또한 하니요 여자 아래로 여자 하는 동사입니다. 여자한테 깨갱하고 내려가는 상이 있는 것이나 이장 이장 장남으로서 호남한테 내려가는 건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곧 이소, 그러니까 그 장남이 소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소남과 소녀가 서로 감응하여서, 남자는 얼마나 좋게 해서 서로 감응하여서 상이와 서로 더불어 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능멸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능멸이라는 거는 업신거리는 겁니다. 업신거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업신거리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정 고두면 이롭다는 경계가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뭐냐면은 이 함께의 이 괴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정이라는 거는 고두면 이롭다라고 번역하고요. 고두면 이롭다는 경계가 있는 것이라.
이 택수공개 같은 경우는 비록 여자가 남자보다 적으나 곧 양이 빠졌어. 그리고 음이 그거를 둘러쌌네. 이렇게 됐으니 상하 서로 내려가는 명분이 없는 것이라. 여기 택수공개는 그 스스로 내려간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 택수공개는 아이고 요 감개는 밑으로 빠졌잖아. 아예. 예, 감개는 밑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얘는 기뻐하는데 얘는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곤란에 빠진 거야. 스스로 된 게 아니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보통은 그 남자가 힘이 세겠어, 여자가 힘이 세겠어. 사실은 남자가 더 힘이 세죠. 힘이 센 사람이 여자 밑으로 내려간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감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양이 풍덩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약해진 놈이지, 진짜로. 그러니까 얘는 그 약해진 거기 때문에 스스로 힘이 있는데 내려간 것과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과 차이가 있죠. 능력 있는데 깨갱한 것과 힘이 없고 능력 없어서 깨갱한 것과 차이가 있죠. 그걸 말합니다. 자, 오늘은 뭐, 자, 10가지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이게 사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분량 너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분량들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아서 여기는. 자, 혹시 요 중에서 뭐 지금 이걸 하시는데 그 궁금하신 거나 의문 나는 거나 질문. 네, 말씀하세요. 그, 일단은 여기 사실 조금 뭐 애매해서 요거 맞아. 요거 그냥 좀 빨리 끝내고 그냥 오늘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요거만 마저 하고 오늘은. 그리고선 이게 조금 어려워서 이제 평만들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힘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거는 요거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소각계는 그 뇌산 소각계는 두 개의 양요가 네 개의 음유 가운데 있으니 음이 왕성함이 되지만 중부계는 두 개의 음유가 네 개의 양요 가운데 있지만 양성하지 못함이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어. 자, 이 얘기는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 아, 이게 뇌산소각계거든? 뇌산소각계야. 그러면은 뇌산소각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중북계. 아, 풍택중북계야. 풍택. 자, 풍택중북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뇌산소각계는
가운데 양유가 두 개잖아. 그죠? 중부계는 음유가 두 개. 그러면 자, 소각계는 양이 음의 그 뭐야? 사무쳐서 힘을 못 쓰는데. 그럼 얘도 그, 자, 중부계는 음이 왕성할까, 양이 왕성할까요? 계산. 자, 소각계는 당연히 4대 2니까 음이 더 왕성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양이 왕성할 거 아니야. 4대 2니까. 그런데 양이 왕성하다고 안 해. 음이 왕성하다고 해. 그 말이 안 맞잖아. 해석이 음과 양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요. 자, 한번 봅시다. 네, 답변하기를 양은 실질적으로 실하지만 중부계는 속이 허하다.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 중부계. 속이 허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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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산내있게 가운데의 산내있게는 이겁니다. 이거 네 개가 다 음이고 요거 양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산내있게 중에 네 개의 음유는 허함이 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 이제 다시 또 질문한 거예요. 일단 산내있게는 두 개의 체가 모두 양께 있지만 본과 말이 다 청각하지 뭐 양이 되는 것이니 왕성함이 지극한 것이고 이 중부계는 상체와 하체가 모두 음계가 되고 위와 아래가 모두 다 각각 두 개의 양우가 되어서 그 본과 말의 형상을 이루지를 못하는 상이니 본말이 완성이 안 되는 것이니 그 가운데가 빈 것으로서 중부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풍택중부계가 된 것이니 의미왕성을 알 수가 있다. 자, 여기 다시 보면요. 풍택중부계에서는 속이 비어 있단 말이야. 속이 비어서 믿을 만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의미왕성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반면에 아까 산내있게 같은 경우는 양요가 위아래를 딱 잡아요. 처음과 끝을.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게 그, 그 양이 더 지극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요 질문과 요 질문이 단락이 가서 나눠지는 건데 이렇게. 자, 오늘은 사실은 뭐 이게 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또 뭐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조금 나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권생 들어오셨네? 권생 잘 지냈어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아이고. 어, 오늘은 요거를 사실은 너무 많아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평만주 있잖아요. 평만주에서 필요한 부분 몇 개 좀 약간 짚고선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개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여기까지밖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혹시 뭐 또 다른 것도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
제가 좀, 일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상하편이 지금 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상하편이. 근데 꽃, 나하고 있는 이거 뭐 밑에 있구나. 아유, 왜 중간에 이게, 우리 지금 책에는 중간에 훅 끊어져 있어가지고, 예, 아, 장량은 여기 그 끊어져 있어. 원문에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나 그거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깜짝 놀랐네. 그거는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예, 편집 과정에서 약간 에러가 있었던 거니까. 예, 그렇게 없어도 된 공간이죠, 그죠? 예, 그렇죠. 원래 위아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게 예. 들어간 겁니다. 어. 빈칸에.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못 찾아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나도 뒤늦게 발견했어. 그래. 나는 깜짝 놀래가 이거 한참 뒤로 나갔는가 막 뒤에 가서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래. 근데 사실 이게 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은 뭐 또 지난주에 있은 연장선상이니까 제가 조금 질문이 혹시 조금 제가 핀트가 잘못 났으면 바로 수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상하펜이가 정자가 이제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 누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상하펜이가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상하펜의 어떤 관점이 물론 있겠죠. 상은 뭐 천도를 이야기한다. 뭐 하편은 인도를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나요? 내가 다른 데서 그걸 본 것 같은데 우리가 해석하면서 과연 이 상하편이 우리가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적절성이 있는가? 나는 그 부분에 사실 좀 의문이. 실제로 예를 들면 이게 상하편을 모른다, 상하편이를 우리가 읽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음, 이야기하면요. 읽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주역을 해석하는데 난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하편이를 알못해서 우리가 주역을 해석하는데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는가? 음.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의문이 들어가지고 과연 상하편이가 우리가 주역을 해석하는 결국 해석을 하는 건데 해석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좀 그 도움이 부분이 저는 되잖아. 읽으면 도움이 다 되잖아. 원장님은 도움이 되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 괴를 상당히 이해하는데 확 눈에 들어오잖아. 약간 일부분은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있긴 있어. 하지만 그 괴를 이해하고 괴길의 형상을 이해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죠.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함의가 주역의 이제 상과 하편을 나누는 어떤 이런 하기 때문에 상편과 하편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에 대한 정합성이 있는가 나는 계속 이걸 읽으면서도 사실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냐고. 상하편이라는 게 이 이게 만약 정자가 썼다고 가정한다면 남들 어떻게 뭐 조금 럽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상편은 천도의 이야기고 하편은 인간의 이야기, 뭐 인륜의 이야기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상편은 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편은 양. 뭐 양에 대한 이야기 저 바뀌었습니다.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편은 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대변하는데 과연 그 반대의 논리가 뭐가 있냐면 꼭 나누다 보니까 64개의 전체적인 볼륨을 맞추다 보니까 마침 앞에 30개는 상편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36개는 하편으로 34개는 하편으로 했다고 막 볼륨적인 거죠. 편의적인 이야기 뭐 어떤 특별한 철학적 함의라기보다는 편의 속성에 볼륨이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았는가 해서 막 상하편이 나누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여기처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뭐 큰 의미 없이 뭐 편의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게 이제 두 개의 어떤 낙론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걸 어떤 정합성이나 딱 논리에 딱 적합하게 내가 이 개가 왜 상편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 개가 왜 하편이 있어야 되느냐는 논리가 상당히 안 맞는 그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그래서 큰 말하려는 대단한 요지가 뭐야? 요지가 그래 뭐야? 결론은 뭐냐면 음, 상하편이 나누는 게 음, 어떤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나누어진 것이냐 아니면 아마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적절한 어떤 책 두 권을 하나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책 두 권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 두 개의 양론이 있는데 저는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원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런 여기서 주장하는 그런 정합성을 발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당히 아까 제가 크지. 말한 지금 보면은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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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편과 하편을 그 예, 많은 것들을 예, 예.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큰 카테고리를 두고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엄밀하게 설명하기 무지 힘들지. 그리고 그 힌트가 다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 이게 없었다면은 왜 이게 상편에 있고 하편에 있었을까라고 말이 안 되지. 그 설명을 여기서 다 해준 거거든. 그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만 모든 거를 64개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의 억지스러운 게 곳곳에 있긴 있어, 몇 개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볼 때 그 관점을 보고 큰 흐름에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 그랬을 때 그 시각을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지엽적인 거 하나 따져가지고 막 감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큰 걸 놓쳐요, 항상. 그래서 아마 그 요새 사람들 쓴 논문들이 막 그런 것들이 봐서 그럴 텐데 자꾸 원문을 보세요. 그리고 큰 흐름을 보는 게 난 우선이지 않나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그 관점이 더 명쾌해지거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게 음, 맞냐 안 맞냐를 이제 따지게 된다면 이제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 괴사로 들어갔을 때 상편에 있는 괴들은 정말 양효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하편에 있는 괴들은 정말 음효를 기준으로 돌아가느냐 음, 그게 맞다면 정자적 해석이 맞는 거고 음,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권호복 선생님 말대로 이거 그냥 볼륨으로 나눈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렇지. 64개를 전체적으로 듣지 못해가지고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정자의 이 말들이 음. 실제적인 이 말들이 이제 상편에 있는 괴들은 정말 양효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하편은 이제 음효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큰 흐름에서는 맞아. 하지만 다 그러냐는 건 아니지. 그리고 전체 괴를 볼 때와 각 효를 볼 때 또 이해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각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이때는 원래는 양의 기준인데, 어느 때는 음의 기준을 설명했거든. 또 음이지만 양으로 기준해. 그 종이 한 장 차이다, 사실은. 관점의 부분에서 얘기한 거의 차이다. 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런 건 몇 개는 있어요. 하지만, 큰 흐름상에서는 이해의 척도가 깊어집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보면은. 근데 그거를 모든 것을 다 때려 맞추려면 힘들지.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좀뭐 어떤 뭐 주역이라는 건 뭐 누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서로 논점의 문제인데요. 과연 64개 중에 앞에 30개가 그거는 천도를 주로 이야기하고 후반에 36, 34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자의 논설을 빌리면 이 복서라는 거로 본다면
복선은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64개가 다 인간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자꾸 꼬리 잡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양이 왕성하냐 음이 왕성한 컨셉을 보라고. 그랬을 때 각 괴에서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택산업계다. 택산업계 어떻게 볼 것이냐. 산내결을 그걸 볼 것이냐의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지. 그냥 인륜이다, 뭐 인간에도 그런 거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논쟁이 되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천도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야. 천도 아닌 데가 어디 있어. 지도 아닌 데가 어디 있어. 다 해당되는 얘기지. 또 다른 말씀. 저는 저기 그냥 입문자로서 그냥 단순 좀 크게 궁금증인데요. 말씀해 주실래요? 그냥 제가 보면서 단순 궁금증인데요. 예, 예. 75페이지 75페이지. 75페이지 그 상하편이 본문에 9째 줄 있잖아요. 위에서 알아보셨죠? 예, 위에서 9째 줄. 예, 여기 보시면 괴 유건자 그 상편, 유곤자 그 하편이라고 해서 예. 금괴가 있는 거는 상편에 주로 있고 음, 본괴가 있는 거는 주로 하편에 있다고 했는데 저 그냥 세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문장 같은 느낌이. 아니지. 큰 틀에서는 그런데 예외가 또 몇 가지가 있죠.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봤을 때는 금괴에 있는 게 제가 상편에 11개고 하편에 4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개도 상편에 11개 있고 하편에 4개가 있더라고요. 이 설명은 구색을 맞추기 좋은 설명이긴 한데 여기서는 단순 설명으로는 굳이 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일단 생긴 걸 봐서 세봤을 때는 다 상편에 다 몰려 있더라. 그냥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모양을 봤을 때.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약간 약간 무리수를 둔 거는 있어요. 하지만 이 관점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상하편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게 옳고 그런 건 그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 관점의 문제인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과연 그 당대에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또 주장이고 그랬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 시대의 이 글을 해석하면서 과연 이런 것이 어떤 적절성이 있는가 한 번은 따져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옳고 그런 걸 떠나는 거죠. 무작정 과거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는 또 이게 뭐 당연히 무판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제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그 바로 밑에 보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저는 좀 상당히 억지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리복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 쳐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양이 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뭐죠? 밖에가 뭐죠? 산지 밖에. 예, 산지 밖에 같은 경우는 음이 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이 극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사실은. 이거는 어떤 논리에 맞추기 위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볼 부분이 있는 게, 그게 1200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상하편의 입장이고 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지난주 계속 이걸 보면서 이거 그거는 각각이라니까. 12벽 궤도에서는 12벽 궤도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니, 그럼 2번째, 제가 하나 2번째 물어볼게요. 각각이야. 그걸 그럼 혼동하면 헷갈려져요. 밖에가 가는 양이 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응? 뭐죠? 밖에 같은 경우에 양이 극하다. 예, 산지밖에. 이 사람은 양이 밖에다, 양이 극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양이 하나 끝에 있지만, 전체적 흐름에 보면, 음이 계속 급속해서 마지막에 가고 원문에, 해석본에 나오잖아. 산지밖에 그게 세주에 나와요. 그 얘기가. 세주에 노는 건 어떻다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탁자의 어떤 사고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옳다 그렇다 떠나가지고 나름대로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좀 계속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안 풀리는 문제더라고요. 이 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산지밖에가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이 점점 왕성하고 양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렇잖아요. 이러면은 양이 왕성해서 여기는 깨갱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거꾸로 말하면 마지막까지는 요놈이 마지막까지 빛을 발하는 게 또 양유 상구거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다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어떤 관점을 보는 애 부분에. 그랬을 때 이게 지극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음이 극성해진다라고 하면 다 맞는 얘기죠. 다만 이제 그걸 어떤 관점을 보느냐, 요렇게 요땐 요게 되고 그거를 다 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내천 대장께를 잠깐 한 그려봐 주실랍니까? 내천 대장께. 이거는 음이 성한다로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음이 성하나요? 여기서 음이 성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밑에 있어 음이 성한다고 돼 있어요. 대장은 음이 성하고 택계는 그거는 요게 유고를 점한 거를 설명한 거죠. 이거를 강조한 거죠. 거기서는. 그거는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게 없는 거니까 문제는 대장계의 모습을 봤을 때 감히 음이 성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번 그래서 뇌천대장계는 양요가 씩씩할 장자 이게 씩씩할 장자 씩씩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유고가 여기서는 뇌천대장계가 어떻게 돼요? 요거 즉 중심을 점한 게 유고가 점한 거를 강조한 거죠. 여기서는 양요를 기준하면 이게 씩씩해지는 거고 그죠? 그거는 이제 지금 그 구를 이제 항상 왕의 자리를 이제 봤을 때에 이제 그런 또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저는 그 다음에 바로 택계는 음이 극하다 또 이러거든요. 바로 한 개가 더 올라가면 음이 극하다. 이러면 뭐 어떻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연구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학자의 관점은 이게 과연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항상 다시 되새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이야기는 우리는 그만 이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새김하면서 왜냐하면 800년 전에 어떤 사고를 지금도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도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관점에서 이거 우리의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이성적 논리를 봤을 때는 좀 조금 의아하다. 그런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봐야 된다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대로 또 그 시대에서는 이게 맞았겠죠. 그 시대의 어떤 논리 속에는. 그리고 주역이라는 게 뭡니까? 수시 변역이잖아요. 그 시대는 맞아요. 지 시대는 안. 근데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주역은 수시 변역이라면 시대에 맞게 때에 맞게 변역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앞선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주역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대로 보면서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뭐 맞다라고 우리가 지나가는 거는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느냐? 주자는 정확하게 그 시대에 잘못된 거는 아니다. 주자는 정확하게
맹고 해이파였거든요. 그 송대의 이디함은 기존의 한대의 홍구학의 어떤 문제, 기존의 해석학의 문제를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고, 그게 생명이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해석을 해 나가야 주자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지. 뭐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야, 맞네라고 하지 말자 이거지. 저는 그게 제 욕심입니다. 요즘.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현대 재해석한 거를 다음에 발표하시오. 그럼 되지. 아니 뭐 그럴 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각을. 그래, 생각해서 발표하라고. 그렇게 뭐 이야기하면 저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항상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보자는 그래. 어쨌든 뭐 좋은 의견으로 이렇게 받아줍시다. 네. 그래. 또 혹시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으면은 그냥 이 정도로 일단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뭐 1분만 잠깐 이야기하다가 자 이거는 그냥 먼저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이 정도로 일단